이번 영상에서는 예제 1번 탁상시계를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윗면에서 작업을 먼저 해야겠죠. 특별하게 어려운 기능은 없는데 듀플리케이트로 바늘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스케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되는 서클 하나 만들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센터에서 서클을 만들고 요거를 템플레이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잡한 기둥이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레이어는 특별하게 하지 않고 바로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세히 보니까 요 바늘 같은 경우에는 큐브로 박스를 늘리고 줄여서 만들면 되고, 요 바늘 중심 축은 실린더, 그 다음에 바늘은 원뿔을 길게 늘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주변에 나오는 마감은 토러스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면 되고, 뒤에는 공을 반쪽만 만들어서 길게 좀 늘리면 되죠. 뒤에 있는 다리 두 개도 마찬가지로 공 두 개를 길게 만들어서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 정도 크기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먼저 서페시스에 있는 토러스의 옵션 창을 열고 메이저 레디우스 큰 원을 한 0.5 정도 내측 0.01로 세팅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중심에서 만들면 이렇게 테두리가 얇은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레이어를 간단하게 L1 특별하게 이름을 짓지 않고 일단 얘를 어사인 할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 또 하나 만들고, 얘는 테두리는 잠깐 끄고 이제 다시 이 템플레이트 라인을 기준으로 눈금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시계 바늘을 만들어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고 크기를 줄이고 늘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박스를 만들고 트랜스폼에서 크기를 줄이고 늘립니다. 아래 위로 대략 비율로 나눠서 하면 되니까 큰 바늘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사용해서 Alt키 누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Alt키 눌러도 되고 적당하게 옮겨도 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줄이고 그래서 입체로는 이렇게 두께가 조정이 안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줄여주고 적당하게 줄여주면 됩니다. 탑배에서 봤을 때 좀 두껍다 싶으면 더 줄이면 됩니다. 기준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눈금의 피벗 포인트, 이 중심점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에 있는 피벗 툴로 Alt키를 누르고 센터 포지션을 눌러주면 이렇게 중심점이 이동을 하고, 만약에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중심점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위치로 가고, 듀플리케이트 윗면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듀플리케이트의 오젝트에서 보면
복사를 해주면 되죠. 요 중심점을 중심으로 눈금자를 복사해 줄 거죠. 그래서 로테이트 하면서 회전하면서 복사할 거니까 전체 1160도에서 11개를 복사하는데 30도씩 이동하면서 11개를 복사해라. 지금 12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이미 있으니까 12개만 복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눈금이 완성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눈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스케일로 크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무브로 Alt키 누르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얘들을 지우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다시 피벗 포인트를 중심에 놓습니다. 이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이 봐서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90도씩 3개를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큰 눈금, 작은 눈금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눈금이 완성됐으면 이제 중심에 놓여질 시계바늘이 놓여질 실린더도 정확하게 중심에 하나 만들고 사이즈를 줄여주면 되죠. 이 정도, 예, 됐죠. 이 정도 좀 튀어나오면 되겠죠. 튀어나온 정도는 나중에 바늘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바늘을 걸칠 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일단 바늘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늘하고 얘네들하고 좀 겹칠 수 있으니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들 잠깐 끄는 게 아니라 inactive, 얘를 보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inactive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surfaces에 있는 콘도 하나 불러옵니다. 불러올 때는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화면 탑 뷰에서 일단 작게 해줍니다. 사이즈를 스케일로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줄여야 되니까. 자,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똑같이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얘를 한쪽 방향, 이 길이만 좀 늘릴 거예요. 이렇게. 그죠? 대략 뭐 사이즈를 보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탑뷰에서 보면서 납작하게 다시 사이즈를 줄입니다. 이렇게. 자, 측면에서 이제 바늘을 돌려야 되죠. 이렇게 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로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대략 뉘입니다.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컨트롤 Z에서 다시 왔고 X축만 90으로 컨티고 로테이트해서 이 프롬프트에 90 한 칸 띄고 90 한 칸 띄고 1, 0, 0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저희가 보는 방향하고 좀 틀리죠.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거야 뭐 돌리면 되니까. 이 얼추 사이즈가 맞는 것 같은데 사이즈를 좀 더 키워보도 길게 해보면 마우스 버튼의 우측 버튼으로 좀 길게 됐어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면 바늘이 좀 밑으로 잠겼죠. 그래서 얘를 좀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공중에 좀 뜨게. 이제 보시면은 센터에 실린더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딱 걸치게만 하면 됩니다. 사진에서 보면 작은 바늘이 좀 위로 가 있는데 긴 바늘은 밑으로 내려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로테이트로 조금 자연스럽게 12시하고 11시 사이를 가르치게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리기 전에 정확하게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을 때 하나를 다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카피와 페이스트 컨트롤 V를 눌러서 하나 복사하고 얘도 돌려줍니다. 이렇게 얘는 1시와 2시 사이에 있습니다. 돌리기 전에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좀 줄여줍니다. 이게 방향이 복사되면 좀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좌표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마우스 3개 버튼 중에 각각 하나니까 그때그때 편하게 그냥 움직여서 마우스로 조작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 작은 바늘이 더 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좀 무브로 올려줍니다. 오른쪽 버튼만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인액티브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부 나오죠. 그 다음에 쉐이딩을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테두리도 다시 이렇게 풀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계 모양이 바늘과 눈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눈금하고 다 보여야 되니까 인액티브를 해보겠습니다. 인액티브를 하고 레이어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얘는 이제 시계의 몸통을 만들 겁니다. 지금 몸통을 만들려면 공의 반쪽을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360도짜리를 180도로 변경한 후에 고 버튼을 누릅니다. 옆면으로 나왔죠. 얘를 돌려주면 되죠. 로테이트로 왼쪽 버튼 이렇게 하면 마우스로 하면 정확하게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X축으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90 한 칸 띄고 0 한 칸 띄고 0 X축으로만 마이너스 90 돌려라 이렇게 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밑판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액티브 X 인액티브를 풀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위에 판이 없어요. 이 판은 저기 보면 실린더에 있는 판을 활용합시다. 자, 컴포넌트 오브젝트 툴로 선택하면 실린더 전체가 선택되지만 이 컴포넌트로 하면 이 밑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윗면에서 크게 스케일로 키워줍니다. 이렇게 위에 테두리까지. 그래서 단지 지금 문제는 피벗 포인트가 정확하게 판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얘를 요 중심점으로 옮겨줍니다. 피벗 포인트를. 그래서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천상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센터에 갔을 때 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무브로 위로 올려주는데 Alt 키를 누르면 정확하게 센터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밑판까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놔야 되죠. 탑뷰에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아까 스피어를 옵션 열어서 리셋을 해줘야죠. 지금 180도만 만들기로 했으니까 리셋해서 360도로 만들어 놓고 센터 지점에서 클릭해주면 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넘피 스케일로 쭉 찌그러뜨립니다. 지금 조금 딴 거랑 겹쳐서 보기 불편하니까 꺼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너싱에서 이 쉐이드를 끄고 합시다. 불편하니까 보기에. 그 다음에 넘피 스케일로 줄이고 깃따라기 해서 만들었습니다. 좀 크게 할까요? 그래서 무브로 일단 옮겨서 정확한 위치에 놓이게끔 합시다. 잘못 이렇게 클릭하면 엉뚱한 서페이스가 움직이게 되니까 조심해서 옮겨줍니다.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 몸통이 조금 사진에서 보면 이미지에서 보면 조금 좀 타원형으로 좀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똑같이 한번 늘려 볼게요. 맛을 선택하고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길게 늘립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nothing 하고 다시 밑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이즈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움직이고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리는 거는 뭐 적당하게 이미지 보면서 하면 되니까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미러링이 되나 한번 해볼게요. 저쪽으로 됐네요. 미러링을 됐으면 잘못했으니까 지우고 잠깐 위치 다시 조정하고 지금 왼쪽 아래 보면 이쪽 수직면이 Y축이에요. 그래서 Y축으로 바꿔서 클릭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레이어도 다 켜지고 다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정확하게 다시 돌려야 되죠. 돌리려면 얘네들이 다 다른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중심점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룹을 해줘야 됩니다.
그룹을 해주면 이 센터에 피벗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 센터를 기준으로 돌려주면 되죠. 이제 조금 비스듬하게 놓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컴포넌트에서 이 두 개 발만 잡아서 위로 좀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시계가 완성됐습니다. 컬러는 특별하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바꿀 필요는 없고 그냥 쉐이딩만 해주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USB 메모리 케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형상을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 형상이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실린더와 스피어, 공 중에서도 반쪽 이렇게 붙여서 쓰면 됩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크기를 맞춰야 되는데 다행히 기본 크기는 실린더와 공의 반쪽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잘 그룹만 해주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고리는 실린더, 그 다음에 아까도 사용했던 토러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먼저 화면 중앙에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린더를 한 장 먼저 만들어 볼게요. Alt 실린더를 만들었고 요 위에 스피어 공을 만듭니다. 공을 반쪽만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시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 각도를 180도로만 돌린다. 그래서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Alt키를 누릅니다. 이제 센터에서 Alt키를 누르는데 잘못 눌러서 확대를 하고 눌렀어야 되는데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른쪽에 갔네요. 그냥 무브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센터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반원 쪽이 세워졌습니다. 얘를 돌려야 되죠. 사이드 뷰에서 로테이트를 선택하고 X축, 지금 이쪽이 Z, 이쪽이 Y축, 요 안 보이는 쪽이 X축이니까 X축 기준으로 로테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90 치면 이렇게 엎어진 반쪽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요 실린더 위 뚜껑에 맞추어서 반쪽을 올려야 되죠. 다양히 정확한 치수다 보니까 요 그리드 위에 놓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무브 버튼을 누르고 스피어 반쪽을 Alt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위에 딱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한쪽 형상이 완성됐죠. 이를 나중에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도 완성을 해서 일단 저장해 놓고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를 복사합니다. 그래서 무브로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다시 로테이트를 해볼 건데 180을 해야지 원래는 완벽하게 들어가죠. 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즈만 줄이면 압축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USB 전체 형상이 나오는데 이거를 레이어를 만듭니다. L1에 얘를 모두 어사인 해주고, 자, 위에서 보면은 압축을 좀
하면은 되는데, 하기 전에 그룹을 합니다. 자, 그룹을 하게 되면 피벗 포인트가 각자 있던 상황에서 가운데 하나로 생긴다고 그랬죠. 탑 뷰에서 넘피 스케일로 우측 버튼만 눌러서 이렇게 찌그러뜨려 줍니다. 대략 형상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형상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얘를 계속 활용할 거예요. 얘를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복사, 카피, 페이스트 한 후에 어사인 해줍니다. 그러면 방금 복사한 서페이스들은 L2에 어사인 되고 L1은 꺼줍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뚜껑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뚜껑도 보면은 요 실린더 안쪽 얘와 스피어 반쪽이 붙어 있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만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컴포넌트로 선택이 되죠. 실린더만 선택했다. 컴포넌트로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외곽 원통만 선택이 됐어요. 우리 윈도우에서 보면은 우리 어떤 것처럼 유틸리티에 보면 SPD 윈도우라는 툴이 있는 창이 있는데 이 창에서 보면 이 트리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실린더 하나만 선택이 됐는데 사실은 이 바로 위에 있는 서페이스를 선택해 이 세 개 실린더와 아래 위 뚜껑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머지 위에 있는 뚜껑은 일단 지워봅시다. 나중에 다시 복사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뚜껑의 형태가 일단은 됐어요. 근데 현재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린더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줄여주면 되겠죠. 줄여주면 되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좀 실린더는 가운데 지금 피벗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피벗 포인트를 바닥에 있는 중심점으로 옮겨줍니다. 컨트롤 알트 피벗 포인트로 하고 셋 피벗 툴로 알트 키와 컨트롤 키를 동시에 누르고 여기서 드래그 해줍니다. 선상에서. 그리고 센터 포인트에 딱 갔을 때 놓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사이드 뷰에서 보면 이렇게 바닥에 정확하게 붙어서 있습니다. 얘를 넘피 스케일로 줄여주면 되죠. 크기를. 뭐 치수를 굳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략 비율만 맞춰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뚜껑이 일단 완성됐죠. 자, 뚜껑이 완성되면 다음에는 L2에 저장이 됐죠. 이렇게. 이번에 레이어 하나 더 만듭니다. 이제 L2는 작성이 완료됐으니까 꺼주고 잠시 L1을 다시 킵니다. L1을 다시 켜고 얘를 마찬가지로 카피 페이스트 복사한 후에 얘를 L3에 어사인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꺼줍니다. L1을 꺼줬어요. 지금 다시 복사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아래 뚜껑이 생겼죠. 얘도 컴포넌트로 선택을 하면 이 반쪽 원만 선택이 되죠. 여기서 선택도 되고 지워줍니다. 딜리트 반대쪽만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뚜껑만 몸체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L2를 키면 이렇게 몸체 뚜껑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센터 지점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좋기 때문에 회전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L3에서 방금 만든 그 몸체를 선택한 후에 카피 페이스트를 합니다. 카피 페이스트. 하나가 더 복사됐죠. 얘를 non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조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조금 줄여줍니다. 그 사이드 뷰에서 줄여준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단차가 생기죠. 이렇게 쉐이딩을 해볼까요? 이렇게 단차가 생겼습니다. 지금 실린더에 원래 뚜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뚜껑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 비율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밑면에서 다시 이걸 꺼주고 얘만 선택해서 밑면에서 다시 비율을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non 스케일로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툴은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대략 눈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큐브 박스 마찬가지로 센터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Alt 키 누르고 좀 크게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non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대략 맞추면 됩니다. 자, 위에 숨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이즈를 굳이 줄이지 않아도 되는데 좀 줄이겠다 하면 줄이고 무브 아래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런 유세비처럼 됐죠. 조금 더 옆으로 키워줄게요. 일단은 완성이 됐죠. L2를 다시 열고 L2를 열고 크기 무해서 크기를 조금 위치를 좀 다시 조정했습니다. 얘도 쉐이드를 해주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 보이도록 해도 되죠. 이미 뚜껑은 여기 뚜껑은 작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둡니다. 안에 있는 요 반원은 안 보이는데 지우려면 지우고 뭐 현재 뭐 데이터가 많아서 작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워도 되고 정리는 나중에 다 해도 되고 지금 정리를 하면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탑 뷰에서 실린더로 열쇠고리에 위치를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실린더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르고 센터점에 정확히 만든 후에 사이즈를 줄여주면 되죠. 적당하게 크기를 만들어 준 후에 사이드 뷰에서 보면서 위치를 위로 올려줍니다. 조금 길어야지 열쇠 고리가 될 것 같아서 non 스케일로 좀 길게 해줍니다. 이렇게 센터를 맞추면서 정확히 그린 게 중요하죠. 자, 이건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바디 해서 방금 만든 실린더 열쇠 고리는 L4에 어사인하고 L2N을 일단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탑 뷰에서 사이드 뷰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토러스 Alt 키를 눌러줍니다. 열쇠고리는 토러스를 이용할 겁니다. 토러스 옵션 창이고 대략 크기를 가늠해야 되니까 일단 만들어 봅니다. 센터 지점에 아까 시계 만들었을 때 만들었던 크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로 줄인 후에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자기가 좀 더 뭐 다른 두께나 다른 사이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옵션을 조정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거 해볼까요? 여기 조금 더 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스케일 줄이니까 다시 뭐 줄었는데 이동하고 완료됐죠.
자, 사진 이미지대로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나머지 꺼놨다는 것들을 다 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3개 레이어가 2개 레이어가 같은 그룹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룹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이미 그룹이 되어 있죠. 그래서 측면에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로테이트.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지금 Y축으로 돌려야 되니까 Y축이면 0 한 칸 띄고 90 한 칸 띄고 0 이렇게 돼서 회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위로 좀 올려야겠죠.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하는데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시간 보낼 필요는 없고 요 오브젝트도 위로 올려줍니다. 조금 중을 이동하고 탑뷰에서 돌려줍니다. 다시 사진처럼 이렇게 해서 기본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윗부분을 빠뜨렸죠. 윗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은 레이어 1번에 아껴두었던 그 형상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켜주고 측면에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로테이트. 지금 보이는 방향이 Y축이니까 컨트롤 Z 정확하게 옮기겠습니다.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0하고 90하고 한 칸 띄고 0 이렇게 해서 됐고, 무브로 올려줍니다. 이 정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줄여주고, 탑표에서 맞춰야겠죠. 맞추는 거는 다시 해주고, 비슷하게 됐죠. 사실은 이쪽 부분이 더 긴데 이렇게 정확하게 가깝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대략 보니까 요 형상의 요 끝부분하고 이쪽 라인하고 원이 끝나는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컴포넌트로 반원을 선택하고 반원만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네, Alt키 눌렀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컴포넌트로 이걸 잠깐 끌게요. 얘만 선택해야 되는데 또 전체 선택이 안 되죠. 얘도 나중에 얘랑 겹쳐서 맞춰야 되니까 셋 피벗 포인트 툴로 여기다가 중심점을 옮겨 주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옮겼습니다. 탑에서 부분 끝점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넘피 스케일로 크기를 좀 넘피 스케일로 줄여주는데 대략 맞출게요. 원래 이것도 정확히 맞추려고 하면 셋 피벗 포인트로 잡아서 늘리면 되는데 일단 대략 눈대적으로 맞추겠습니다. 시간을 뭐 굳이 여기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쉐딩을 하면 이렇게 생긴 것처럼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쉐딩만 보고 싶으면 15위에 있는 와이어 모델을 끄면 이렇게 쉐딩 이미지만 보입니다. 방향이 좀 틀렸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미지랑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모델을 켜고 컴포넌트로 잡아서 백뷰에서 로테이트를 하면 되죠. 90 정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